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들으며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몇 해 전에 오랜 시간 연애한 남편과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혼전순결을 지키고자 저에게 꾸준히 말해봤었고, 저 또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감동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과 부부관계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남편이 금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죠. 남편은 매우 다정했고 저를 정신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잠깐의 실수가 아닌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바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이 이야기를 꽤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남편과 내연녀를 고소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 상태였기에 내연녀와 남편에게 소송을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남편과의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내연녀는 SNS로 저를 비웃는 글을 수없이 올리더군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내연녀 SNS를 염탐하다가 울고불고 화내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민사소송에 대해 엄마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남편이 전에 없던 불쌍한 표정을 하고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이혼도 해줄게. 소송은 제발, 응? 자기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나 바람핀 거 알면 다 끝이야. 엄마가 나 주기로 했던 상가도 그렇고 다 날아가는 거야. 알지? 이혼하면 나 자기한테 그 상가 팔아서라도 위자료 챙겨줄게. 소송하면 자기도 피곤할 거고, 응?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남자와 사는 것도 너무 싫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는 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분할과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위자료 형식으로 최대 금액으로 설정해서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바보같이 처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끝내고 난 후에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울컥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활짝 웃으며 정처 없이 밖을 걷는 일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했으니까요. 정신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전 남편의 외도와 이혼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권했던 것이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직장을 다시 구해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중견 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격증도 있고 실무를 해봤던 경력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아직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저는 전세 가격이 저렴한 1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골목길에 으슥한 곳에 자리한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손에 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이혼한 다 큰 딸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그리 보기 좋지는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투룸집 어떻게 구해? 내가 조금 급하게 싸게 내놓은 거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여자 혼자라 조금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방범창 말이지? 걱정 마. 나도 안 그래도 우리 집 아저씨한테 여기 아가씨 혼자 들어와 산다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 방범창 달아줘야겠다고 했던 참이에요. 우리 아저씨가 지금 외국에 딸래에 가가지고 아저씨가 2주 정도 뒤에 들어오는데 그때 와서 방범창 설치해줘도 될까? 아이, 요즘 어디 기술자 쓰기 너무 비싸서 말이야. 우리 아저씨가 또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네, 그럼요. 괜찮아요. 2주 정도는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골목길이긴 해도 그래도 한 번도 나쁜 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곧 방범창도 단다고 하니 안심을 하긴 했죠. 그렇게 새로운 집에 나름대로 적응해 가며 살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범창은 아직 달지 못한 상태였고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를 위해 방충망을 닫고 문을 열어놓았을 때였어요. 컴퓨터로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벌써 밖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는 침실 옆 옷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침실의 창문은 메인 골목길과 맞닿아 있었고 메인 골목길에는 빌라가 많은 편이라서 비교적 안전했지만 옷방으로 사용하는 방은 빌라의 뒷면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볕도 거의 들지 않았고 창문의 높이가 딱 평균적인 사람 얼굴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얼굴을 내밀면 정확히 방 안이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항상 커튼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환기를 위해 잠시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저는 바로 112 번호를 핸드폰으로 눌러놓은 채로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들고 옷방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하지만 옷방 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제가 괜한 예민함에 착각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죠. 그리고 곧 주인 아저씨께서 방범창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2주일쯤 지난 후에 다행히 좋은 곳에서 경력직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갔다가 친구와 기분 좋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온 날 집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던 택배가 전부 뜯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도 일전에 옷방에서 난 소리는 떠올리지 못할 만큼 매우 가벼운 일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뜯겨진 택배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 앞에 택배를 놔뒀는데 누가 다 뜯어놨더라고요. CCTV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어쩌지? 1층은 현관에밖에 CCTV가 없어서. 네, 알고 있어요. 현관 CCTV라도 보려고요. 빌라 사는 사람이 그런 것 같진 않아서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말해서 보내달라고 할게요. 네, 감사해요. 제가 문자로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몇 시간 뒤에 그날 현관 전체의 CCTV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참을 보는 중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엄청 빠르게 지나간 데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것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한 15분도 안 된 시간에 그 사람이 다시 영상에 나타났고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CCTV 화질도 너무 안 좋았고 위에서 내려 찍은 화면이라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택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일일이 그런 거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리 더 꼼꼼히 살폈더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한 것처럼 그 택배 사건이 있었던 날에 봤던 면접이 다행히 잘 돼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만큼은 아니었지만 사원 수도 많고 복지도 괜찮고 연봉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었죠. 회사에 이제 겨우 적응하려고 하는 즈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 사무 보조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과장님, 저기 공용 팩스에 이런 게 왔어요. 직원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건넨 종이에는 김주영,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 저한테 보낸 것임이 분명했죠. 저는 놀라서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냐고 물었고, 직원은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어서 팩스 번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택배 사건이 스쳤어요. 동일 인물 일리는 없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했지만,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저한테 2차례나 일어나다니요. 가끔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집에 달려 들어갈 때도 최근 매우 잦아졌습니다. 1~2번이어야 예민한 내 탓을 하겠지만 여러 번 그런 기분을 느낀다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뜯겨져서 엉망이 된 택배라던가 갑자기 회사로 온 협박 메시지까지, 이런 짓을 할 사람이라곤 전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전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전 남편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이 협박 팩스 이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3달 정도는 남편이 주기로 했던 돈이 꼬박꼬박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입금이 되지 않아 몇 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연락을 무시하거나 전화를 끊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 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전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기 전에 냉큼 받더군요. 왜 내 전화 피해? 장난쳐? 아, 각서를 썼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이, 그게 내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니? 네가 바람 펴놓고는 돈도 주기 싫어?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길래 불쌍하다 싶어서 소송까지는 안 갔는데 소송 갈까? 네가 각서 안 지키는데 나라도 지킬 필요 있니? 네가 각서 안 지키면 각서 무효되는 거고 나도 민사소송 걸 거야. 너희 회사에 내가 찾아가서 너 바람핀 사진 뿌릴까? 뿌리고 그냥 명예훼손으로 벌금 좀 내지 뭐. 돈 당장 보내. 나는 그 더럽고 치사한 돈 나 꼭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지금까지 밀린 거 다 입금하라고. 아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네 낯장 보기 싫으니까 전화 끊자마자 입금해. 안 그러면 나도 바로 날 박는 대로 경찰서든 법원이든 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밀린 돈이 입금이 됐죠. 그걸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제가 취직한 이후로 또 입금이 미뤄졌습니다. 몇 번 문자로 화를 내고 전화를 해봤지만 또 피하기만 하는 전 남편 탓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화가 나서 SNS에 남편을 돌려서 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직접 찾아갈까도 싶었지만 회사에 적응하느라 차일피일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전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찌질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남자였어요. 매일 엄마 입에 달고 사는 마마보이에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서 기어코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기까지 했죠. 저도 아이를 낳으면 전적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싶었긴 했지만 그 2사람의 강요 아닌 강요도 영향을 끼치긴 했거든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 아닌 용서를 해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나 집이야 워낙 오래 사귄 사이다 보니 겹치는 친구가 있어서 알게 됐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뭐 하나에 꽂히면 심각하게 집착하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 성향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고민하느라 며칠이 지났어요. 연말 정산 탓에 일이 엄청 바쁘기도 했었고 협박 메시지가 또 온 건 아니라서 순간순간 까먹고 평범하게 생활을 한 것도 있어요. 주말 동안 별 생각 없이 마음 편히 지내다가 월요일에 출근한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님 어떻게 해요? 왜요? 왜? 그게... 저와 비슷하게 출근한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저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냥 빨리 처리해서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겠지만
회사 분위기로 보건대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차장님이 나오셨고 차장님은 절 보더니 급하게 저를 회의실로 끌어당기셨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대표님, 이사님, 차장님 등 임원진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면서 섭니다. 김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에휴, 어떻게 해?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가 잘... 우선 앉아요. 제가 앉자마자 제 눈앞에 종이가 하나 내밀어졌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대표님과 제가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 안고 길을 걷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이게 오늘 아침에 회사 팩스로 왔어요. 마침 일찍 와서 이걸 받고, 대표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요. 찌라시지. 김 과장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진의 사람들의 옷은 여름 옷이고 그리고 내 얼굴 사진은 회사에서 보도 자료로 쓰는 거고 말이죠. 자세히 보니 합성 티가 조금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팩스 임세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곳곳을 따져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긴 했죠. 대표님도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살짝 안심이 되긴 했어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이걸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누가 그런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잘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묻지는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김 과장이 죄송할 게 뭐 있나요? 됐어요.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죠. 대표님과 이사님이 회의실에서 나가고 차장님만 저만 회의실에 남았어요. 무슨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다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김 과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나는 정말 너무 놀라서... 차장님 죄송해요. 아마 전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전 남편이요? 이야기 드리자면 조금 복잡해서요. 빨리 처신해서 더 이상 회사에 폐 안 끼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차장님.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에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튼 잘 처리했으면 좋겠네. 혹시 무슨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각한 와중에도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회사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 폐를 끼친 전 남편에 대한 분노에 몸소리가 쳐질 지경이었어요. 오 차장님, 제가 오늘 반차라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퇴근해도 돼요. 대표님도 김 과장님 오면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셨어요. 감사해요. 오늘이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게요.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요. 혹시 모르니 같이 있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부르고. 네, 감사해요. 저 이 사진 제가 좀 핸드폰으로 찍어도 될까요? 회의실에서 나오자 다시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안 받다군요. 그렇다면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틀리면 전 남편의 회사의 바람과 협박 등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이, 당신 뭐야? 여긴 왜 왔어? 너 미쳤구나. 뭐? 갑자기 와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갑자기? 내가 지금 갑자기 온 것 같냐? 아이, 그럼 일하는 전 남편 회사 와서 불러낸 게 갑자기지. 갑자기가 아니면 또 뭔데? 어디서 시치미를 떼? 제가 핸드폰으로 아까 찍은 합성 사진을 보여주자 전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군요. 뻔할 뻔짜 범인은 전 남편일 테죠. 야, 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 만들었냐? 뭐? 너 이러고 싶어서 이혼한 거지? 빨리 나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려고.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나한테 왔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야?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를 질러댔죠. 아니 그보다 누가 누굴 버렸다는 건가요? 결혼 전부터 내연녀랑 바람 피우던 게 누군데 저한테 지금 이혼의 책임을 씌우고 협박한 것까지 모르는 척 하다니요. 무슨 개소리야. 이거 네가 합성해서 우리 회사로 보냈잖아. 뭐? 뭘 합성해서? 아니 뭘 어디로 보내? 네가 우리 대표님 사진이랑 내 사진 합성해서 우리 회사 팩스로 보냈잖아.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줄이나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걸 왜 보내? 끝까지 발뺌하겠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봐.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전 남편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받았던 CCTV를 한 번 더 돌려보려고 했죠. 집에 다 도착해서 문득 제 옷방 창문 쪽으로 난 골목길이 보였어요. 그러다 불현듯 처음 이사 왔을 때 났던 이상한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쪽에는 유독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집주인 아들이 몰래 CCTV를 설치해놨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해서 혹시 그날의 CCTV가 있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2주마다 정리를 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아들이 불법 쓰레기 발견한 날 거는 전부 보관을 한다고 해서 찾아본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아주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마침 저장을 해놓은 날짜라서 돌려봤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창문으로 아가씨네 집에 들어가더라고. 지금 아들이랑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봐요. 집주인 아주머니 말씀에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뛰더군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 아주머니랑 아들이 집에 왔고 녹화된 CCTV 동영상을 함께 돌려봤어요. 제가 영상을 다 본 게 아니라서 놓쳤나 봐요. 저녁 시간에 쓰레기 버린 사람이 있어서 우선 그 시간대 앞뒤로 2시간씩 복사해놨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 전에 찍혔던데요. 나 얘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떻게 정말. 여기 나온다. 이 사람이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전 남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영상 안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숨겨놓은 카메라 탓인지 현관 CCTV와는 다르게 얼굴을 그대로 내놓고 있더군요. 미리 준비해 왔는지 박스 같은 걸 밟고 올라가서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이 어머 웬일이야? 누구야 대체 이 사람? 나온다. 나오잖아. 금방 나오네. 이거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때 그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글쎄 누구냐니까. 그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 옷방 창문 쪽 있는 데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놀라서 채비를 하고 바깥으로 가시기에 따라 나갔죠. 어떤 낯선 여자분과 아주머니가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 아줌마. 그 아줌마 아니야? 아가씨, 맞지? 어머니. 뭐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세요. 뭐? 이게 무슨 일이야? 가까이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얼굴을 푹 숙이고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도 안 나왔네요.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범창 사이로 팔을 넣었다가 팔을 빼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저 근데 무슨 일로? 담배 피러 왔는데 이 아줌마가 이 집 창문을 열고 팔을 넣고 있길래요. 이 집이 제가 사는 곳이고 이분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 잠시만 전 남편한테 전화 좀 할게요. 아시는 분이면 괜찮긴 한데 이분이 뭘 설치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남자의 말에 시어머니의 손을 보니 손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게 들려있더라고요. 지금 저걸 설치하고 싶어서 제 방에 손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부끄럽기는 한 건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우선 급하게 시어머니 손을 빼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빠지질 않았어요. 어찌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대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소방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소방서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경찰이 주거 침입 신고를 받았다면서 같이 왔네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리면서 경찰을 불렀냐면서 애미 애비도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방범창을 결국 잘라내고 시어머니와 저는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님 집에 들어가진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들어오시는 거 CCTV 증거도 다 있어요. 오늘은 안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카메라 설치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에이, 그러셨어요? 아이, 애가 생사람을 잡네. 나는 그냥 며느리가 잘 있나 보려고 들여다본 것뿐이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회사에 이상한 사진 보내고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아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너 피해망상이야, 그거? 아유, 싸우지들 마시고요. 경찰관이 중재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를 매도하고 저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엄마! 그때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온 전 남편이 왔습니다. 아이고, 동우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주거 침입이라니. 주거 침입만일 것 같아? 스토킹으로도 신고할 거고 몰카로도 신고할 거야. 뭐라는 거야? 야, 장난쳐? 너네 엄마가 우리 집에 몰카 설치하려고 했거든? 너네 엄마? 말본새 똑바로 해? 너는 엄마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고 전해줄래? 너 정신 나갔냐? 아유, 어디 남편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그래,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거라. 네가 나를 그걸로 신고하려거든 해봐 어디. 그럼 나도 너를 가정 파탄낸 내 연녀로 소송 걸 거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어디 바람 피운 것도 용서해주고 합의 이혼해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배응망덕한 것.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전 남편을 보니 전 남편이 엄청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안 봐도 뻔할 뻔짜였습니다. 너 내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 했니? 아니, 그게... 어머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 핀 거 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민사소송한다니까 어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합의 이혼해달라고 빌고 빌길래 봐줬더니 뭐?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해? 전 남편의 뺨을 후려치자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쥐잡듯이 잡혔다는 말이 딱이네요.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는데 그걸 보고 전 남편은 또 자기 엄마를 밀쳤다면서 노발대발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아주 개싸움이 됐습니다. 경찰들 몇이 와서 말려서야 겨우 싸움이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고를 다 했습니다. 초범이긴 했지만 주거 침입, 폭행, 공무집행 방해까지 걸려서 벌금형이 나왔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걸로 고생했을 그 모자를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연녀, 시어머니, 전 남편까지 해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 모든 소송이 완료됐네요. 위자료도 든든하게 뜯어내었죠. 여기까지 저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